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학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 참 많은데요. 하지만 어학 성적은 하루아침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인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공부 방법과 교원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좀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 함께 하시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오늘도 초여름에 아주 이른 더위와 씨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벌써 17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 보는 날까지 기상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의 이 최고의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입시계 애정남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귀성입니다. 공부 외적인 것에서 두 가지만 우리 수험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요. 날씨 갑자기 더워졌으니까 낮 시간에 탈수 염려되거든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 때 집중력이 좀 약해지면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근래 자료를 보니까 초콜릿보다도 사탕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시간 때 사탕 하나 물고 집중 발휘하시면 성적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 완전 정복을 이끄는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이투스 영어 강사이신 전홍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홍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시간 저의 충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따라하시면 남은 기간 정말로 많은 영어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수시 상담 신청자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수험생과 수험생들, 다문화 가족 자녀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5월 26일 월요일까지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전화 02-2133-5069번으로 해주시거나 저희 TBS 전화번호죠.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 1교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 수학은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그렇군요. 영어는 어때요? 영어도 좋아해요. 영어는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걸까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단어량이 부족한데 단어책을 새로 사서 공부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외우는 게 낫는지 궁금하고 네. 또 문법 공부를 지금 해도 되는 시기인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영어에 대해서 좋아는 하는데 성적이 좀 잘 안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나 문법에 대해서 좀 취약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정확한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홍철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1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3등급, 사회 2등급, 과학은 1등급이군요. 네. 그래서 전 교과 평균 2.19등급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영어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볼까요? 영어는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작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가 6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5등급, 화학이 5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이 3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6월, 11월 모의고사 영어 등급을 비교해 보면 작년 6월 4등급, 그리고 10월에는 5등급으로 영어 등급이 이제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취약점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꼽은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면 먼저 1순위는 단어와 독해, 그리고 2순위는 문법입니다. 네. 그 학생의 고민은 단어가 부족한데 단어장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공부하면서 나오는 단어를 그때그때 외워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혹시 늦은 건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학생이 가고 싶은 희망대학교는요, 일지망 한양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지망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30망은 건국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을 좀 보면 확실히 교과와 모의고사 모두 수학 성적이 좀 우수하다는 게 네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우수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우선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기성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리 학생 강약점 분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내신은 영어 교과가 한 3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지금 4, 5등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공부를 할 때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 쪽, 모의고사 쪽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혹시 공부하는 중에 그 본인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사용 안 하고 계신가요? 사용은 하는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는 사용은 하지 않아요. 네, 전교과 2등급 초반대 상위권 학생인데 앞으로는 뭐 투지폰으로 바꿔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보면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가지 학습 능력 가운데서 독서력하고 정리력이 좀 낮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 능력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예, 자신이 더 강력하게 좀 좋은 부분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2학년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대단히 좀 뛰어난 편이에요. 네. 내신 성적은 좀 좋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기억해서 또 사고력과 연관지어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사고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교과서 읽고 문제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사고력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정보 연계해서 좀 더 고민하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앞으로 수능에서도 좀 학습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점들을 좀 우리 학생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력과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데요. 반면에 독서력과 정리력은 조금 부족하게 나타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독서력이 좀 낮게 나오는데 독서력이 낮다라는 것은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이 좀 부족해서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책을 읽을 때 편독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는 뭐 다량의 책을 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과 학생이다 보니까 뭐 수학과 공부에 치이다 보니까 이제 독서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짧은 어떤 문자나 카카오톡 뭐 또 아니면 뭐 이런 가십거리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독서력 제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수능 전까지 좀 점진적으로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리력이 낮다라는 것은 뭐 배운 내용을 그날 정리하는 것들인데 아마 정리력은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 학습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는 어떤 학습 패턴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어떤 학습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게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네. 아마 우리 학생인 경우에는 정리력이 좀 낮은 게 외적인 방해 요소보다는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 외에 잡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공부에 몰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전홍철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영어 성적을 좀 분석을 하시면서 오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의 영어 성적과 취약점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은 영어 내신은 지금 3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4등급, 5등급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제가 작년 11월 이제 모의고사 오답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11월 전국 영어평가 성적은 5등급이고요. 원점수는 56점입니다. 그런데 네. 그분보다 사실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1학년 11월 모의고사라 그렇지 만약에 이게 3학년 모의고사였다면 5등급이 아니라 6등급으로 떨어졌을 점수고요.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이제 듣기 파트에서 먼저 총 6문제를 틀려서 12문제를 이제 12점을 감점하게 되었는데 네. 어떤 유형들을 이제 오답으로 선택했는지 그것도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듣기에서 모두 6문제인데 문제가 그 유형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언급, 유무, 돈 계산, 응답, 세트 유형 이렇게 틀린 유형이 다 달라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유형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듣기 전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1학년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평균 80%가 이제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쉽게 출제된 이런 듣기 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본인이 단어를 외우고 독해를 하고 그래도 점수가 그대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듣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독해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화면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요번에 제가 듣기에서 독해를 이제 듣기를 했고요. 이제 독해에서 틀린 유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틀린 유형들이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빈칸 유형은요. 단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예 풀려고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이제 전략적으로 빈칸 유형 출연을 포기하고요. 맞출 수 있는 다른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일단 점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그랬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24번 요지 유형 그리고 39번 문장 삽입 유형은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44번 지칭 추론 유형은 정답률이 거의 90% 육박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맞춰줬어야 됐다는 거죠. 네. 결국 그 세 문제를 맞췄더라면 하위권 학생이 취할 수 있는 그 전략적 접근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요, 빈칸 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 장문 독해를 포함해서 단 한 문제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빈칸 유형 같은 것들이 다 3점짜리예요. 그래서 2점짜리로 쳤으면 5문제 정도의 이제 손실이 생겼다는 건데 당장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네. 듣기나 뭐 독해 전 유형에 걸쳐서 좀 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좀 잡고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학생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 아까 그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죠. 지금 그럼 단어 공부는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장을 사는 걸 일단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휘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2학년이고 지금 5월달밖에 되지 않았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충분히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걸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휘력이 이제 영어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게 우리 학생에게 굉장히 필요한 전략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 문제를 학생이 공부할 때 단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본인이 자신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학생이 틀린 문제 중 이제 3점짜리 지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작년 이제 11월 모의고사 35번 문제입니다. 네. 3점짜리였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왔는데요. 저 단어들을 알지 못하면 저 지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답을 맞출 수도 없었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반드시 저 단어들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1학년 11월 정도라면 저 단어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한 것이지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스스로 자신의 단어 실력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라면 1학년 모의고사를 이제 사서 그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떤 지문이라도 한 지문 안에 모르는 어휘가 5개 이상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실력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학년이라면 2학년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그 지문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5개 이상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그 2학년 수준의 어휘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런 학생들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휘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기초 단어부터 외워야 하고요. 지금부터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중학교 단어부터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늘 이제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 본 결과 학생들은 해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단어를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첫 시작은 역시 단어고 마지막도 단어입니다. 단어니까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어 암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이 되는 그 단어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두 번째로 취약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문법이었어요. 이 문법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하위권 학생의 경우가 이제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문법은 무조건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법책 한 권을 사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방법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네. 반드시 이제 EBS나 이런 인강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하규성 선생님께 좀 진학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계대학 질문하셨죠. 한양대, 성균관대, 건국대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화면 보면서 한양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전형이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 평가 100%로만 뽑고요. 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의 주관적 평가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양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대학의 특징이나 지원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외에 전형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죠. 면접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평가 요소를 좀 세분화해서 볼 텐데 일단 평가 요소를 적성, 인성, 성장 잠재력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적성 면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 얼만큼 했는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부 영역에서는 학생부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그 가운데 4번의 수상 경력이나 또 7번의 창의적 체험 활동 4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8번이 교과 발달 사항이죠. 그 가운데서 일반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겠다. 우리 학생이 이런 측면에서 한양대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인성적인 측면은 요즘 대학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 또는 협력,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결국 7번에 또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마지막이죠. 담임선생님들이 학년별로 써주시는데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성장 잠재력인데 네. 그런 부분도 우리 학생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행동 특성에서 모습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능성인데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친구가 수능에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보면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가능성을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부 내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성균관대인데요. 성균 인재 전형 역시 여기도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최장력 기준이 한 개 영역 1등급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생각해서 수능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주요 교과 내신 경쟁력이 현재로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과학 내신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이 동반 상승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재 학생부 전공 관련된 높은 관심도가 기재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가능성이 지금 좀 괜찮게 나온다,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건국대학교인데요. K 교과우수자 전형입니다. 일괄합산 전형으로 학생부 100으로 뽑는데 앞에서 보셨던 대학보다는 최장력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영역을 보고요. 등급 합이 오니까 뭐 1, 4거나 아니면 2, 3이 돼야 되겠죠. 학생부 반영 방법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하시고요. 현재 성적으로 볼 때 교과 성적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국대 교과 전형에서 2등급대 합격자가 많다라는 걸 보면 앞으로 교과를 조금 더 국어 영어까지 해서 향상을 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대학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네. 여기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앞으로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면 3학년 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전략 우선순위 일단 뭐 정시냐 수시냐를 놓고 봤을 때 앞에서도 뭐 내신은 2점대 초반인데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좀 조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시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전략 우선순위 첫 번째는 교과 관리입니다. 네.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학과학을 현재 수준 유지하시고 국어 영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수학과학 수준만큼 1등급 대 또는 2등급 초반까지 끌어올린다면 전반적인 내신이 1등급 대 중후반에서 형성된다면 일단은 경쟁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겠다 보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수능 준비인데 앞에 한양대는 최장력 기준이 없었고, 뭐 성균관대는 한 개 1등급이었다. 최장력 기준이죠. 근데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두 개 영역 합 5등급이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친구가 좀 수능 준비 마지막까지 하셔야 될 거고, 특히 영어는 타 과목에 비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에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명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 중에서 수능으로 선택할 과목에 대한 여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방학 기간 활용해서 이게 만약에 2학년 때 배운 과목이 내신인데 곧 수능이다 그러면 그 과목에 조금 더 중점적인 공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3순위가 비교과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가 교과형, 만약에 학생부 교과형으로 가면 대다수 대학이 수능 최장력 기준 요구하거든요. 근데 네. 현재 컨디션으로 보면 비교과를 조금 더 앞에 말씀드렸던 뭐 4번 수상 실적이나 뭐 7번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선생님들이 써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면밀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성과물을 조금 만들어내는 비교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수학교육 그렇게 해야 되니까 수학교육과 진학을 위해서는 뭐 수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희망한다는 어떤 뻔한 공식보다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앞으로 수학교육자로서 내가 흥미를 느끼게 해준 게 어떤 건지, 이게 이제 동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걸 얻어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동기, 과정, 결말 여기에 이제 로드맵을 좀 세워서 비교과를 준비하시는 게 3순위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과생인데 어느 네. 정도 성적을 유지해야 서울 안에 있는 대학,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시에서 어느 정도 서울 안에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그 학생들한테 특히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타협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친구의 질문이 지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 자체가 선생님 저는 수학교육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중에 서울 안에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죠. 지금 수학이 내신 성적이 뭐 거의 좋고요. 또 네. 모의고사도 한 3등급 때 되는데 이 수학 제일 좋은 수학 성적,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성적을 일단 어깨를 나란히 맞추십시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그러니까 국어 3, 수학 3,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 진짜 분투하시면 2등급 때까지도 목표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탐구를 좀 효과적인 공부를 하셔서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신다면 본인이 아마 수학교육과에서 인서울 안에서 선택의 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어때요? 영어 점수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네, 아직 2학년이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문법이든 단어든 지금 이 시기에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영어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단어, 독해와 문법 분야인데요. 단어와 독해는 전 유형에 걸쳐 취약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독서력이 부족하므로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 차단을 권장하고 정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과 학습 환경 주변 정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어 학습 전략은 정확하고 꾸준히 기초 단어부터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학교 단어와 수거부터 외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 이번에 2교시 두 번째 상담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장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장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이런 군인의 꿈은 언제부터 꾸게 된 건가요? 좀 최근에 가져오게 됐어요. 네, 사실 이런 군인은 사명감이랄까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가족분 중에 군인이 한 분 계시는데, 아, 네. 그냥, 네. 네,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우리 학생한테? 네, 자꾸 추천해 주시길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을 신청을 했는데요. 영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워서 신청했어요? 그 어휘랑 그 독해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못 찾는데, 그 좀 알고 싶어요. 네, 어휘의 문제와 또 독해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못 잡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홍철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6.43등급, 수학 5.45등급, 영어 6.94등급, 사회 6.17등급, 과학 5.83등급 해서 전교과 6.11등급입니다. 네. 영어 학기별 성적 추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6, 7, 8, 다시 7등급으로 영어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1학년 1학기보다 다소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올해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요. 국어 6등급, 수학 4등급, 영어 6등급, 생명과학 6등급, 지구과학 4등급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올해 3월, 4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6, 7, 6등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취약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꼽은 취약점은요. 역시 1순위는 어휘고요. 2순위는 독해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휘를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독해에서 딱 중요한 부분만 해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원광대 군사학과, 2지망은 경운대 군사학과, 3지망은 대전대 군사학과를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사단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 2, 3지망 다 지금 군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학습 능력을 평가를 하셨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강약점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단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통솔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신감이 결여된 건지 혹시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식하는 편인가요? 약간 좀 있는 편이에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금 더 식탐이 있다라는 건 학습에도 좀 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하루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하루에 영어 공부는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한 달 전부터 2시간씩은 꼭 하고 있어요. 그 한 달 이전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가 이제 다시 마음 먹고 하신다는 얘기죠? 예, 네. 좀 쉬운 거부터 다시. 그래, 그 마음이, 그 초심이
마지막까지 뒷심으로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전 영역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지금 좋지 못한 녹색 그래프가 보이시죠? 네. 독서력, 정리력이 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우리 친구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노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학습 노력을 계속적으로 게을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학습 능력이 퇴보하는 경향을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3학년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군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긴장감 가지고 다시 의지력,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위기감 가지고 학습에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이 결과가 불변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집중력 같은 경우는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불과 한 며칠 사이에도 쑥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이런 결과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주십사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노력을 조금 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학습 능력을 어떻게 더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독서력이 안 좋거든요. 예, 독서력이 안 좋다는 것 특히 점수대로 봤을 때도 그 텍스트 자체를 어려워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걸 깊이 하는 형국의 학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교과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문장의 의미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려 뭐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자는 또 이미지로서 내용을 판단해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좀 천천히 속독하는 훈련을 해 나가신다면 속독과 정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정리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은 안 했지만 뭐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뭐 TV 시청을 오래 한다거나 아마 지금 한 달 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부 외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혹시 주변에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본인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마저도 방해 요소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력을 좀 높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작은 의욕적인데 또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학습 배운 내용을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 이걸 꾸준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독서력과 그리고 이제 정리력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홍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모의고사 오답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조언을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치른 올해 3월 모의고사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7등급, 그리고 원점수는 25점입니다. 네. 이 원 점수가 보여주듯 맞춘 문제보다 맞추지 못한 문제가 더 많은데요. 이제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이제 득점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들은 학생이 이제 틀린 문제가 아니라 맞춘 독해 문제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학생이 맞춘 독해 파트에서 득점한 문제는 겨우 7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맞힌 7문제가 난이도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다 쉬운 문제만 맞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22번, 24번 문제가 정답률이 한 50%도 안 됐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소위 그냥 찍어서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영어 전반에 걸친 전략도 공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점수가 방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영어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친구처럼 영어 하위권들에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영어 공부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잘 듣고 그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제 단어 암기입니다. 그 중요성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 단어를 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중학 어휘부터 외우시고요. 네. 중학 어휘 외우시고 그다음에 고등 어휘 외우시고 그다음에 수능 수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들어가는 EBS 어휘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 학원이나 인강 같은 걸 듣고 있나요? 네, 수능 특강 인강 듣고 있어요. EBS 인강을 듣고 있는 건가요? 네. 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수능강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BS보다는 비연계 교과를 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학생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사설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를 먼저 예습하고 수강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디까지 공부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진도에 맞춰 늘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수준에서 동네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과외를 하시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다녔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을 본인이 주고 있으니까 자신이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수능이 17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마음이 좀 급해질 때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급할수록 또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 학생처럼 지금 영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능 남은 기간 동안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175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조급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짜왔습니다. 자, 화면을 네. 보시죠.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구문 독해를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어법과 단어를 병행하시는 겁니다. 자, 구문 독해는 뭐냐면요. 정확한 해석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어보는 연습이죠. 당연히 이게 되려면 풍부한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단어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게 되면 비로소 듣기도 들리게 되고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위권일수록 듣기에서 득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듣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듣기가 지금 올해 17문제가 나오는데 그 17문제 모두 100% EBS에서 변형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꾸준히 외울 때 MP3를 통해서 외우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에 반영이 되는 EBS 듣기 교재를 병행하시면서 실전 연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구문 독해가 끝나면 이제 지문 독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문 독해는 소위 말하는 이제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역은 각 유형별로 그 접근법이 있거든요. 그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이제 높아지게 되죠. 단 어휘력과 구문 독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즉 어느 정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지문 독해를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단어 암기와 구문 독해가 완벽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지금 이제 EBS 수능 특강을 듣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9월 2차 모의평가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EBS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집중 문제풀이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3개년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또 내가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독해 문제가 28문제죠. 그중에서 14문제에서 15문제는 EBS에서 나오니까 EBS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6개월 동안 알차게 보내시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 학생이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독해를 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왕도가 없죠. 네. 이렇게 구문 독해, 지문 독해 단계별로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 우리 학생을 위한 입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그 수시와 정시 특징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일지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온강대였는데요. 이제 온강대학교의 수시 특징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정시까지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원 가능 전형이 일반 전형인데 온강대 군사학과가 1단계를 교과 성적만으로 3배수를 뽑죠. 네.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이제 체력 검정이 있고 면접이 10%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가 되고 체력이나 면접이 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합이 14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건에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학생부 반영을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출결이 10%고 교과가 90인데요. 국어, 영어, 사회 3개 교과를 반영합니다.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인데 우리 친구가 국어, 영어, 사회만 빼도 6등급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2단계 면접에서 신체 균형이나 자세, 발성, 발음 아까 제가 사단장 그러면 이제 통솔의 발성과 발음까지도 좀 씩씩하게 해줍시다 부탁했는데
그리고 표현력과 논리성 또는 국가관이나 리더십이 또 많이 들어가죠. 또 지원 동기, 그다음에 가정이나 학교의 성장 환경, 그리고 이제 품성까지 들어가는데 뭐 인성검사는 이제 신체검사는 학불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가능성인데요. 가능성 부분을 보면 특히 이제 올해도 만약에 교과로만 1단계를 선발한다면 3배수 선발하더라도 현재 내신은 좀 어렵다. 가능성이 높지 않죠. 왜냐하면 전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이 한 3.9등급 정도로 저희가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6등급 되니까 아쉽지만 온강대 군사학과는 수시로서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정시 모집의 지원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화면을 네. 좀 볼게요. 온강대, 대전대, 경운대 3개 대학을 봅니다. 근데 온강대 군사학과 국어, 수학, 영어, 또 대전대 군사학과도 국어, 수학, 영어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 가능 100분위가 221 또는 대전대는 231인데 우리 친구가 지금 125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경운대 군사학과는 100분위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가로 열고 33.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버린다는 얘기죠. 제일 안 나온 성적을. 그래서 세 개 영역에 100분위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4 이 정도 예상을 하니까 물론 이제 세 개로 좁히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금으로서는 좀 정시 수능 준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수시와 정시의 특징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입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확실하게 좀 팁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아까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 욕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공부에도 분명히 그 어떤 동물적인 욕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순위는 수능 준비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시 수능 준비에 대한 집중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군사학과는 앞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국어, 수학, 영어 3개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을 만약에 B형을 선택하게 되면 온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20% 가산점이 있었고 대전대는 지난해 기준에 15% 가산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적이 그대로 간다면 6월까지 간다면 그냥 수학 B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A형으로 꼭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면 특히 중하위권 대학은 학생들이 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의 우선순위는 오늘 영어를 질문하셨지만 수학부터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국어 이 3개 영역은 거의 매일 주기적인 학습 플랜을 짜서 뭐 3시간, 2시간, 1시간 뭐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좀 확보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 점수는 국어 80점, 그 다음에 수학을 65점 이상, 영어를 70점 이상 아주 구체적으로 등급이 아니라 점수를 제가 드린 거니까 나중에 이메일로도 드릴 텐데 좀 보시고요. 네. 달성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신 관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신은 정시 모집에 갈 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혹시 이제 우리 친구가 3, 4관학교를 진학할 경우에 고교 내신 성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학과는 2단계 전형이 체력 검정이다. 그래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또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기본적인 운동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 단어 외울 때요. 네. 그 외우면 까먹고 막 계속 복습해도 까먹고 막 그런데 뭐 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홍철 선생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영어 강사하면서 평생 들었던 질문입니다. 네. 저도 영어 강사로서 가르치다가 저도 단어를 까먹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영어 단어라는 건 다독이에요, 다독. 정독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써보고요, 읽어보고요, 말해보고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하면 마치 농사를 많이 짓지 않은 밭처럼 잘 안 심어지는 거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이 쌓이면 좀 나아질 겁니다. 네. 영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도가 없죠. 반복 학습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안 되네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신감 가지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원광대 군사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영어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인 어휘와 독해에 대해 기초부터 보완이 필요합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독서력이 부족하므로 문장 형식으로 된 교과서 내용을 숙독하길 바라고, 정리력이 부족하므로 배운 내용을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과 학습 환경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어 학습 전략은 어휘 공부는 중학교 어휘, 고등학교 기초 어휘, 수능 수준 EBS 어휘 순서로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8월까지는 독해와 어법,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9월과 10월은 문제풀이와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 받아봤습니다. 영어가 약하다 했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상담을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전홍철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 2,000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그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대비 국어 영역을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